안녕하세요. 온라인 건물주입니다. 최근 김포 골드라인 지하철 관련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시간이 없으니 바로 시작할게요. 지하철 김포 골드라인의 유래를 아시나요? 황금빛 김포 평야를 유래 삼아 지하철 노선 이름을 골드라인으로 지었습니다. 이러한 황금빛 평야를 딱 보았을 때는 시야가 탁 트이고 보기만 해도 흐뭇하죠. 그러나 김포 골드라인은 시야가 트이는 게 아니라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퇴근길 김포공항역인데요. 줄이 어마어마합니다. 지하철을 타려는 이 시민들은 이 지하철 안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현타가 무진장을 올 것 같습니다. 힘들게 지하철을 타더라도 손잡이 잡을 곳이 없습니다. 손이 진짜 애처롭네요. 아, 이런 지옥철을 어쩌다 한 번도 아니고 출퇴근길 매일 해야 된다면 진짜 짜증날 것 같습니다. 오히려 퇴근하고 집 가기가 더 싫을 것 같습니다. 그쵸? 즐거운 퇴근길이 아니라 악몽의 퇴근길이 되겠죠? 이러한 사진들은 최근의 문제가 아니라 벌써 4년이나 돼갑니다. 사실 그동안에도 계속 제기되어 왔던 문제인데 최근에 좀 더 이슈가 되고 있죠. 최근 10대, 30대 여성 2명이 골드라인 지하철 타고 나서 실신을 했다는 기사가 나온 이후에 연일 뉴스 기사에 김포 골드라인 기사가 도배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생각보다 엄청 심각해지다 보니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4월 14일 김포 골드라인을 탑승해 보았죠. 타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사실 김포 골드라인은 진짜 가볍게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엄청 심각한 문제예요. 지옥철로 유명한 서울 지하철 9호선도 1제곱미터당 밀집도가 4, 5명인데 김포 골드라인은 7,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어떨 때는 진짜 이태원 참사 때와 비슷한 1제곱미터당 10명까지 육박하기도 합니다. 진짜 언제든 대형 사고가 터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안전 분야에 있어서 최고 수준으로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하철이라는 한정되고 폐쇄된 공간 특성상 사고가 터지면 훨씬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포 골드라인의 최근 3년 혼잡률입니다. 사실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출근 시간 평균 혼잡률마저 이미 200%가 다 넘어갑니다. 최대 혼잡률은 거의 300% 육박하고요. 이게 어느 정도 심각한 수준이냐면 2017년도 9호선 밀집도 심각하다 이야기가 엄청 터져 나왔을 때가 염창역에서 당산역까지 혼잡도가 200%였습니다. 다른 지하철 노선과 비교를 해보아도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2021년 기준 9호선은 노량진역에서 동작역까지 구간이 185입니다. 2호선 방배역에서 서초역까지 약 149로 혼잡도를 200 넘어가는 노선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 즉 후보 시절에도 골드라인 타보면서 심각성을 느꼈고 이를 개선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이낙연 전 국무총리도 탑승을 했습니다. 허경영도 탔었고요. 이 정도면 거의 모든 정치인들이 한 번쯤은 다 타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달라진 것이 있나요? 21년 5월 기사로 딱 2년 전 기사입니다. 출퇴근 혼잡도 280%, 지옥철 김포 골드라인 직접 타보니 토 나오려고 합니다. 지금과 별반 다르지 않죠? 2년 전에도 출퇴근 시간대 집중 배차에서 김포 골드라인이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했는데 트이는 것은커녕 아직도 조이고 있습니다. 딱 봐도 표정이 조여 보이죠? 이태원 참사 직후인 2022년 11월 2일 기사인데요. 이태원 참사 직후에 골드라인 혼잡도 긴급 점검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만큼 언제든지 사고가 날 구역이라는 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거죠. 근데 최근에 또 실신하는 여성 2분이 있었고 언론에 노출이 안 되었을 뿐이지 사실 매일 출퇴근길 지하철 안에 낑겨 있다가 나오고 나면 역사 벤치에 몇 분씩 앉아서 숨을 고르는 분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매번 그때뿐인 대책들, 실효성이 없는 대책들만 내놓죠. 수륙 양용버스로 누가 얼마나 탈까요? 탄다고 해도 시민이 몇 명인데 어떻게 타겠습니까? 김포 골드라인은 김포공항역을 시발점으로 양촌역까지 운행하는 노선입니다. 출근길 거의 대부분 시민들이 구례역에서부터 타는데요. 서울 안쪽, 즉 김포공항역에 가면 갈수록 시민들이 누적돼서 낑겨갑니다. 즉 출근길에는 사후, 풍무, 고촌 구간에서 혼잡도가 최고로 올라가죠. 사람들이 대부분 출퇴근을 서울로 하기 때문에 구례, 마산, 장기 등에서 타가지고 사후, 풍무, 고촌에서 내리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있다면 정말 쓰러질 것 같아서 내리는 사람들 말고는 없죠. 결론적으로 이 김포 시민들이 김포 골드라인을 타고 김포공항역에 내리면 대부분 9호선을 탑니다. 그래서 9호선을 타고 마곡으로 간다든지 당산으로 가서 2호선으로 환승을 한다든지 또는 여의도에서 내리던지 또는 3, 7호선 환승역인 고속터미널역에서도 많이 내리고요. 마지막으로 그리고 신논현역에서 정말 많이 내립니다. 신논현역이 강남역이랑 거의 붙어 있어서 강남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이 9호선을 많이 타는 거죠. 김포시는 세로로 굉장히 긴 도시입니다. 약간
나무 모양 같기도 한데요. 좀 확대를 하면 이런 식으로 노선도가 지나갑니다. 어떻게 보면 김포의 핵심지를 관통하고 있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김포 안쪽에서 탄 시민들, 중간 기점에서 탄 시민들, 서울에서 가까운 고촌, 풍무에서 타신 분들 모두 종점인 김포공항역까지 내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은 아침 저녁마다 지옥으로 변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진짜 김포 골드라인의 문제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열차 칸수를 늘릴 수가 없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김포 골드라인은 한 칸, 두 칸입니다. 근데 최악인 것이 기차만 두 칸이 아니라 지하철 역사도 기차에 맞게끔 한 칸, 두 칸, 딱 두 칸만 설정을 해놓은 거죠. 인천 지하철 2호선도 제가 직접 타본 적이 있는데요. 여기도 두 칸이긴 한데 인천 지하철 2호선 역사는 4칸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인구가 늘어나서 수요가 증가하게 될 경우 차량 증차가 가능하죠. 서울 9호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열차가 6칸인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지하철 9호선은 4칸이었습니다. 역사를 지을 때부터 8칸으로 지었기 때문에 수요가 이렇게 늘어나게 된 경우에도 대비가 가능한 거죠. 하지만 골드라인의 경우 지하철 역사를 이미 2칸에 맞게 지어버려서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정말 답이 없습니다. 골드라인 두 번째 문제점은 칸수도 2칸밖에 안 되는데 그 한 칸의 열차 크기도 작습니다. 서울 지하철만 타보신 분은 모르실 수도 있지만 경전철하고 비교를 했을 때 얼마나 넓은지 아마 놀라실 겁니다. 서울 지하철은 한 칸에 길이 20m, 폭 3.12m로 직접 계산해 보니까 면적이 62.4 제곱미터였습니다. 그런데 골드라인의 경우 길이가 14m, 폭이 2.65m니까 곱해보니까 37.1 제곱미터죠. 서울 지하철은 한 칸에 62.4 제곱미터인데 골드라인은 37.1이니까 산술적으로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나죠. 그래서 서울 지하철 한량 정원이 160명인데 골드라인은 두량의 정원이 172명으로 거의 똑같습니다. 골드라인 2칸 다닌다고 해도 놀라운데 실질적으로 서울 지하철과 비교해 따지면 한 칸 다니는 것과 비슷하니까 기가 잘 누르시죠. 골드라인의 문제점 세 번째는 결론적으로 새로운 지하철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데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최소 10년이 걸린다는 점입니다. 지하철을 아무렇게나 뚫어주진 않겠죠. 예비 타당성을 거치고 기본 설계, 실시 설계 들어가고 분공사 들어가면 최소 10년의 시간은 걸립니다. 자주 나오는 기사이긴 한데 5호선 김포 연장 본격 추진한다고 하는데 저 차량기지, 건폐장 이전 합의는 원만하게 될까요? 혐오 시설을 2개나 갖고 오는 것에 있어서 김포 시민들의 반대도 있을 건데 절대 원만히 협의가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작년 11월 11일 서울시장, 김포시장, 강서구청장이 모여서 5호선 연장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어떤 것이 진행되고 있을까요? 내년 4월 10일은 22대 총선입니다. 거의 딱 1년 남았네요. 분명히 포퓰리즘 남발하는 정치인분들이 있을 것이고 이러한 선심성 공약에 속아 투표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당선 전에는 좋은 말로 유혹하지만 당선되고 나서는 공약을 안 지키시는 분들이 사실 너무 많이 봐서 잘 믿지는 않습니다만 사실 아무리 공약을 잘 지키는 정치인이 나오더라도 이 김포에 지하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솔직히 제가 봐도 정말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이 있죠. 문제가 꼭 터져야 대책을 강구한다는 뜻인데 알게 모르게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이런 면이 많이 보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김포 골드라인은 지하철 역사를 고칠 수도 없어서 아무리 봐도 답이 없습니다.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어요. 그래서 뉴스에서도 각종 대책 내놓은 거 보면 사실 실효성이 거의 없는 정책들이 대부분이고 예전에 했던 말 재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포시 인구는 지난 10년간 거의 2배 가까이 증가를 했습니다. 10년 전에 약 30만이었다가 지금은 거의 50만 명이죠. 이런 상황에서 김포 한강2 컴팩트 시티를 짓는다고 작년에 발표를 했었는데 인구를 몰아넣고 교통 인프라는 없으면 시민들을 지옥으로 몰아넣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은 그냥 임시방편 대책을 내놓기보다 잘못을 명확하게 인정을 하고 5호선이든 GTX-T 노선이든 열차를 끌어와서 수요를 하루빨리 분산시키는 게 답인 것 같습니다. 이 지하철 공사에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 것은 저도 너무도 당연하게 아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돈이 중요하다고 해도 사람의 목숨보다 중요할까요? 사람이 죽는 등 참사가 일어나면 그 이후에 대비하는 것은 너무 늦습니다. 항상 방심하는 틈에 사고가 터집니다. 제발 뉴스에서 김포 골드라인 관련해서 안 좋은 소식이 들리지 않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유능하신 분들이 정말 머리를 맞대어서 좋은 해결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